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과 노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무인 민원 발급기의 높은 위치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신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하는 경우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도 함께 추가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 안내와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장애인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10개 분야에 94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장애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대됩니다. 예비 창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드론과 3D 프린터 과정 등 특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창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설 마케팅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비 창업자 발굴도 함께 추진합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이들을 발굴, 시상하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장애인 기업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를 지원하는 등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고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기술 사업화 분야를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기업 육성 추진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2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5일 대상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예방접종 2분기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보건교사 등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를 위한 접종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세 이상 입원, 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3월 넷째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노숙인, 거주, 이용시설에 거주자와 이용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2분기 중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 국민 중 75세 이상에게는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며 사전 등록부터 이동과 접종, 귀가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은 오는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4월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6월부터는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고양 희망나눔 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훈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고양인재교육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고양 희망나눔 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시민 편의 행정을 펼쳐온 고양시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시민 중심의 눈높이 나눔 운동에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으로 조성된 성금 중 4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30대를 온라인 학습 도구가 부족한 취약가정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순서로 이초케 로고 기부로 참여해준 패션 디자인 거장 이상봉 교수를 고양시 복지 나눔 및 문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어른들과 그다음에 시민들, 이재준 시장님이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는 그런 거 정말 저는 여기 자랑스럽고요. 고양시에 정말 소외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나눔 운동의 계기로 삼아 민관이 함께 희망을 실천하는 108만 고양시 사례가 훈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후학 양성에 앞장서는 이가 있어 정훈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찬호 회장은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학숙 건립 지원, 대학의 후학 양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 기부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족은 저지만 돈이 없어서 뭐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다면 장학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유지해서 그 훌륭하게 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 희망이고 내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대학원 명예박사학위는 지역의 문화, 체육, 경제산업 발전 및 후학 양성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특별한 학위로 명예경영학 박사는 해동종합건설 김찬호 회장이, 명예의학 박사는 베드로 요양재활병원 김대진 원장이 받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치매 노인을 위한 주 야간 보호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치매 노인 주 야간 보호센터 지혜마루를 지난 11일 개원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에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건축한 지상 2층 규모의 치매 어르신 주 야간 보호센터는 45명의 노인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1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시민정원 추진단이 활동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시민정원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4회로 나눠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총 300여 명의 시민정원 추진단이 참석했으며 시민정원 추진단은 앞으로 1인 1정원 가꾸기와 화분 내놓기 등 시민운동 전개를 통해 2023 정원 박람회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전남 여수시가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수시 여서동 주민센터는 지난 8일 여수시 27개 읍면동 중 처음으로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여서동 실천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며 시민운동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이 새로운 여수 발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단합과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조선시대의 궁중화와 전통 민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서민층에서 유행했던 민화에는 멋과 해악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조선시대 궁중화, 전통 민화 재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심혈을 기울여 태양과 달, 그리고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작품으로 충효 사상과 영원함을 담고 있는 작품 총 25점이 오는 이달 말일까지 전시됩니다. 김영희 민화 작가의 지도를 받아온 7명의 회원들과 함께한 다양한 민화들은 현 시대의 채색 기법으로 궁중 모란도, 1월 오봉도 등 화려한 색채와 날카로운 묘사로 민화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살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민초들이 생활 속에서 가졌던 그런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재현을 해봤고요. 도화서들이 궁중에서 그렸던 궁중화도 함께 재현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그림들이 전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오시니까 이거를 계속 그림 활동을 하면서 보급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학과 사슴, 그리고 소나무 등 십장생도 역시 민화 전시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작품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 조상들의 여유와 정서, 그리고 해학을 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친근하면서도 화려한 멋을 되살린 이번 작품들은 우리 민족 그림인 민화의 매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주차장을 가보면은 어디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 타고 내리기 쉽게 그리고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장애인을 위한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법 주차와 관련한 기사를 만나거나 현장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높이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 그리고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는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24년째 과태료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법보다 우리의 인식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돼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총 58개 사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00개 사업체 중 58개 사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시설에 소요되는 총 132억 원의 무상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주는 투자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투자하고 1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표준사업장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맞춤형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 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보 혁신의 중점 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이달 말 국민 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가족이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김희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돼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질병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응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6일 장애 대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 인권 대학생 네트워크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는 전국 13개 대학의 인권 동아리와 학생 자치기구로 구성됐으며 교내외 장애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권익을 높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대학별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배리어 프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원격 교육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와 연일 대기질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황사까지 더해지며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